자, 우리 통기타 캠프촌에 사진 갤러리에 첫 우리 전시를 해주고 계시는 이재갑 우리 작가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 전시실에 대한 안내를 조금 받겠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갑입니다. 이재갑 우리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먼저 군함도라는 우리가 한국 우리 사람들이 몇 번 들어서 알고 있고 하면서도 조금은 상세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예. 그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조그만한 섬입니다. 섬. 미츠비시라는 회사가 거기서 이제 지하 1000m, 500m 이런 데서 지하 석탄을 캤던 곳인데 그게 71년도가 폐광을 하면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나가사키 시에다가 혼납을 한 건데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제일조선인들이 가서 강제 노역하거나 강제징용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제 원래는 하시마라고 조그마한 섬인데 이 미쯔비시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관리도 하고 석탄을 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조선에서 중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말 그대로 강제징용된 사람들. 오케이. 이제 강제 동원을 해가지고 예. 탄을 캤던 곳인데 이게 이제 왜 이슈화가 됐느냐면 세계 문화유산에 네네. 이게 이제 등재를 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이야기도 되고 뭐 심지어 007 영화에서도 일부분 나왔었어요. 거기 이제 나오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군함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뒤에다가 미쓰비시 군간지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식으로 이제 군함도인데 원래는 쿵칸지마예요. 쿵칸지마.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섬이 사실 생긴 모습이 좀 군함처럼 생겼죠. 예,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이 도는 섬도자죠. 예. 섬이라는 의미에서 심화, 예. 군함처럼 생긴 섬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죠? 이게 근데 일본 본 이름으로는 쿤칸지마. 군칸지마. 예. 군간지마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미쓰비시 회사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뭐 일을 했던 곳이니까 이제 반드시 미쓰비시 군간지마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 하면 이제 전후 배상 문제 있죠. 예. 전후 배상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요게 아주 애매한 부분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유권은 나가사키 시에서 가지고 있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강제징용이나 강제 동원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미쓰비시 회사를 갖고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미쓰비시 회사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나가사키에 줬다. 혼납을 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오케이. 또 나가사키 시에서는 우리 그때는 우리가 운영을 안 했고 미쯔비시였어. 회사 이래서 핑퐁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건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이 강제징용, 강제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은 이제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섬이지만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여기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켰단 말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이게 무슨 문화가 있다고 문화유산이 그러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게 이제 1810년대에서부터 1920년 이전에 그때만 이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놨어요. 일제 강점기 때 그건 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징용되던 그건 빼고 했지. 그 빼고, 앞전에 이제 이렇게 벽돌이 있어요. 벽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여기는 이게 세계문화유산이라고 군함도 자체가 유산이 아니고 두 가지인데 그 밑에 1100m라는 굴이 있어요. 탕굴. 그거하고 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감성이 아니라 그 벽돌이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놔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일부분에 가면 이제 흙벽돌 같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바닷바람 이런 데서 세차게 했는 건데 어쨌든 그 별 두 가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군함도 전체를 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알죠. 그렇지는 그런데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 이해 있게 이야기하자면 일본은 이걸 이제
자기들이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근대 문화유산. 근대 문화유산으로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상시켰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강제징용이라는 어떤 그런, 강제동원이라는 안타까운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이재갑 작가님께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이거를 촬영을 했습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들은 이제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금은 다 내지만 의료보험 이런 게 안 돼요. 아, 그래요? 외국인이잖아요. 제2외국인. 아. 옛날에 도장도 지문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안 하는데. 그럼 일본인이 아니고 재외국인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세금은 다 내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보험 이런 혜택도 없고. 그러려고 그러면 기화를 해야 돼요. 아, 완전히 일본인이 돼야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뭐 의료보험도 되고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거기에 있는 우리 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단 한 푼도 국가에서 예산 지원 안 해요. 아, 우리 거류민단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돈으로 다 운영한다. 이제 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갖고 공부하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사실 현실을 모르죠.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게 예. 또 말을 하자면 남과 북의 대결 지점이다 보니 거기는 또 조청년하고 또 총년. 예. 총년이 왜 또 이게 우리는 여기서 또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갈리는. 중간에 있는 이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처가 같이 있겠죠. 저는 그 뿌리는 같아.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나가사키에 가면요. 이분이 그러니까 국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인 사람이라면 확정이 됐는데 고향이 평양이었어. 그래서 여기 한국군 이름이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잖아. 그러니까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거라도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는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자기 권리나 자기 어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찾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통기타 캠프촌 촌장하고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사실은 이게 이제가 우리 사진 작가님이 자기 사진 인생에서 나름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전시회고 또 그러한 직접 또 현장의 촬영이었고, 그죠? 그런 의미 있는 것을 이 통캠 촌장하고 서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복도를 전시실로 하자 해서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고 영광이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게, 사실 무대에 서는 사람은 다 똑같을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 무대가 없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이 있어도 전시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작업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어떤 우린 혹은 아니면 제외 국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걸 좀 관심도 가져주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영상도 나중에 한번 더 찍고 오늘은 이 전시만 이제 우리가 개략적인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이것만 해도 커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군함도에 영화도 나왔죠. 그렇죠. 영화. 군함도 했지만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은 자료가 제시돼서도 이 군함도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기타 캠프촌의 이 사진 전시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나름의 그런 일본에 대한 또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의 또 애국심 강조 이런 것이 조금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또 하는 일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오른쪽을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 조선인들, 그죠? 일본에 거주하는 실제 우리의 동포들의 모습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을 보니까
군함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현상의 사진들이 돼 있거든요. 지금도 일부러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전시 공간이 음. 면이 여러 개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섹션이라서 이렇게 뭐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겠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크게 두 분류로 여기는 이제 그 군함도에 대한 어떤 거기 올라가 실제로 사진 작업하고 했던 그 뭐 그러니까 제조선인들이 살았던 집도 있고 예, 예. 지옥 계단이라고 영화에 보면 예, 예. 영화에 나오는데 야, 이거 봐, 이거. 이게 지옥 계단, 저것도 지옥 계단인데 예. 여기 실제로 이 밑에 제조선인들이 살았었습니다. 아, 이 밑에 써? 왜냐면 여기 이 바로 앞에 방파제거든. 아하. 그렇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그래, 지금 이게 지금 작가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생각하면 돼요.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직접. 그렇죠. 9m 정도 되는데 이게 태풍이면 넘어요. 아. 이게 이쪽으로 보면 전부 다 물이 흘러넘쳐. 아, 서남이식으로 막팍 넘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호야라 그 호야인가 하여튼 이렇게 여기 보면 지금 다 막아놨는데 예.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제 이게 적벽돌처럼 생겨 있어요. 그거하고 또 둘러싸고 있는 호야라고 하는 그 벽돌하고 이 탕굴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그 여기는 이제 예.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 아, 이쪽 오른면은 이제 제일 조선인들의 실제 거주하는 주거나 있죠. 여기 예. 유명한 우토로. 지금 예, 많이 들었어요. 우토로 쓰고 예, 있는데 우토로.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지하의 해저에는 132명의 그 사람들이 아직도 밑에 원원이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아. 일본이 그러니까 개발을 못,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못하게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일에 이제 그 양심 있는 사람들, 시민 활동가들이 해서 이런 그 비서 격을 만들긴 했는데 기념할 수 있는, 이제 기억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도 했는데 아직도 이제 유해 이런 거는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물론 사실은 우리가 통기타 캠프촌은 그 통기타를 치면서 추억과 낭만을 즐기는 예. 가벼운 장소인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 이제가 그 보통 우리 조금은 이제 그거로 들어가자면 예술도 뭐 상업적으로 어떤 그 대중들에게 좋아하는 그런 사진만 찍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뭐 꽃을 찍는다든지 여인을 찍는다든지 누드를 찍는다든지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이재갑 또 교수처럼 이러한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찍어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참 의미 있는 그 사진전이고 이런데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이걸 이제 보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이 장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있는 내 그 기업체나 사무실에 좀 걸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작가들이 보통 사진을 그 금액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은 판매도 하긴 하죠. 하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매도 물론 하지만 개인 소장할 수 있는 것도 물론 하지만 오히려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릴레이션 뭐 한 3개월, 한 6개월 정도 옳지. 이런 식으로. 지금도 실제 그래 하고 있는 데도 있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데도 있고.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후원하는 부연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세상에 모든 대한민국 다 국민들이 다 애국자고 하지만은 문화예술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이 애국 고취를 하기 위해서 이런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러한 그 경제 활동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미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도와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금전적으로는 바로 도와줄 수가 없어서 기꺼이 제가 이 공간을 우리 통기타 캠프촌의 돈을 들여서 약수 하나만 좀 미비 하나만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우선은 이 작가님께서 여기가 지금 비가 오고 해서 습기가 차서 사진에 혹시 약간 그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제습할 수 있는 제습기가 지금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동형 제습기를 제가 지금 기업체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만만찮던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혹시 이 전시장의 공간을 위해서 겨울에는 온도를 유지하고 또 여름에도 항상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후원해 줄 수 있을 만한 분은 촌장에게 바로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이러한 여러분 전시 공간이 우리 통기타 캠프촌에서 이래 하고 있다는 자체가 촌장으로서도 나름의 또 의미가 있는 약간
자부심도 있고 우리 이재갑 작가가 하고 기꺼이 제가 또 알게 된 것만 해도 괜찮고 혹시 또 우리 작가님 혹시 여기 말고도 제가 앞으로 이 뒤에 다른 공간이 생기면 또 다른 주제로도 얼마인지 할 수가 있죠. 이거 외에도 뭐그 그렇죠. 작업이 어떤 저는 프로젝트형 작업을 많이 하는데 예. 주로 이제 역사와 문화와 사람이 연결돼 있는 오케이. 그런 작업들이어서 공간에 맞게끔 또 제가 그 디스플레이 연출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사진도 촬영하고 글도 쓰고 오브제도 모으고 오케이. 또 뭐 이제 필요하면 뭐 가서 어떤 특강도 하고 그 사실 이제 언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그 촌장님하고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이게 안정이 되고 나면 그 이제 여기 이제 그 캠프촌에 행사 한번 있을 때 그렇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요거에 대한 뭐 투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도 하고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군함도에서 가지고 온 그런 그 석탄도 있고 내가 그런 시간을 날 꼭 마련해 드릴게요. 마련해 주셨으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고 앞으로 저 대공연장에서 정기적 매일 공연하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날이 올 겁니다. 지금 곧 올 것 같아요, 제 느낌. 그럴 때 다양한 주제들의 예술가들이 와서 이야기도 특히 이재갑 교수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래서 분야는 뭐 저가 음악하고 우리 이재갑 교수는 사진하는 거지만 그래도 같은 다 문화예술이에요, 그죠? 문화예술 쪽이 다 포함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네. 역사라는 것은 또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놔두면 그냥 소멸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서 끄집어내서 의미와 쟁점화 시키면 그게 아주 작지만 그 기록이 역사가 되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중요하네요. 그게 쌓여서 맞아요. 굉장히 큰 내가 맞아요. 이걸 바탕으로 뭔가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생기는 맞아요. 거죠. 사람들하고 협의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꼭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끝으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 하면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렵지만 대신에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아, 좋은 이야기. 그래서 맞아요. 각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걸 한번 논의해서 이렇게 내가 도움을 주는 거는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몸이 건강하면 몸으로 도와도 되고, 또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시간이 와서 내가 이렇게 도와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런 그 역사와 문화와 사람에 대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기억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70년 전에, 8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렇지. 그냥 놔두면 그냥 잊혀져가고. 예, 또 모르지, 그냥. 모르지. 예. 그런데 이거를 70년, 80년이 지나도 끄집어내서 다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렇죠. 다시에는 또 재생산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죠. 다 알고 그래. 경험을 다 하셨어요. 다 했죠, 맞아요. 한국 전쟁 겪었죠. 일제 강점기, 뭐 베트남 전쟁, 뭐 정말 다 겪었는데 사실은 나는 그분들이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생각해요. 걸어다니는 역사책인데 그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들의 그 말씀을 지금 체력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지만 그게 결국은 쌓여서 이런 어떤 작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도. 오케이.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 삶에 대한 어떤 이런 지혜 이런 거를 한번 시간이 돼서 한번 이렇게 저하고 토론 한번 하면 맞아요. 그 현장에 살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으로 이런 그 촌장님한테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참 그때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공간에 왔을 때 다 치료되고 다 만들어진 걸 보고 나서는 정말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드렸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이 시간을 빌려서라도 저도 뿌듯합니다.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또 군함도에서 더 깊이 알게 됐고, 또 이재갑 교수에 대한 또 그것도 인식도 더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끝맺으면서 이런 이야기 한번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통기타라는 그 대중적인 음악 속에서 이러한 통기타 캠프촌을 만들면서 지내보니까 우리가 삶에서 문화, 예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나 어떤 투자나 이런 건 아직도 척박합니다. 현실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발달되어 왔을 때 우리가 뭐 이런 어떤 그 역사적 그 없이 우리가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해서 나름의 좀 부를 갖춘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들이 저처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전시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그렇죠. 또 기업의 역사 같은 거를 만드는데 하시면 이재갑 교수가 또 그런 데도 또 그 일각이 있으시죠? 지금도 같이 하고.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 기업을 이끌어 왔는 게 뭐 몇십 년 된다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해온다는데 안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어떤 뭐 역사가 있다 일대기가 있다 할 때 그런 거를 사진만 있으면 편집을 쫙 해서 일대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터뷰 고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공간에 촬영 중인데도 아직도 많이 구덥지근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지금 여기 지금 제습할 수 있는 에어컨을 지금 한 대 지금 설치해야 될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혹시나 보시고 그 후원하실 분 계시면 기꺼이 도네이션 기증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사진 구경하러 통캠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